오래간만에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가지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, 한번 즐거운 담소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. 근데, 제가 오늘 이창동 감독님을 만나게 된 거는 그 버닝이라는 문제작을 제가 봤기 때문이고, 저는 박하사탕 이래로 쭉 그 감독님의 영화를 봐왔는데, 이 버닝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뭐 박하사탕만큼 재미난 영화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, 그래도 제가 워낙 이 감독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그 작품을 봤는데, 아주 두고두고 이 작품이 충격적으로 내 가슴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. 나는 사실 요새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사는지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슨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니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, 그런데 이 작품은 아주 묘한 상징성, 뭐 메타포니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,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주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생각하게 만들고, 그래서 사실은 그 작품을 볼 때는 못 느꼈던 많은 심볼리즘을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두고두고 해석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역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감성의 세계들을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구나. 그래서 내가 이 감독님한테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박하사탕 영화가 개봉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때 봉은사 앞에 커피숍에서 과찬의 송구스러운 칭찬을 격려를 해주셨고, 이번에도 버닝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. 영화의 관객에게 감성으로 호소한다고 그럴까? 관객의 감각, 아주 원초적 감각을 건드려 보고자 하는 목표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김 선생님처럼 의미라든지 상징의 그 어떤 태도라고 하실 만한 그걸 가지신 분은 어쩌면 이런 영화를 뭐 썩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되게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셔가지고요. 기뻤고요. 지금 오늘 여기에 좀 이 귀한 자리에 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. 이 영화는 말이에요. 그 어떤 스토리가 있긴 하나, 그 스토리가 무한한 해석의 지평을 여는 스토리지, 어떠한 멜로드라마틱하게 뭘 규정해 가면서 어떤 스토리를 요렇다, 결론은 이렇게 났다,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배우들의 그 유아인의 연기도 나는 상당히 내면화된 좋은 연기였다고 생각이 되고, 그리고 딴 그 배우들이 특히 나에게 낯선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연기가 굉장히 그 신선했어요. 신선했고,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과연 유아인이 그 남자를 왜 죽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뭐 확실한 스토리는 만들 수 없으나, 하여튼 이
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만드실 때 가장 노렸던 측면이 뭐죠? 가장 노렸던 거라고 하자면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. 우선 요즘 영화들의 추세를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, 뭐 영화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이제 뭐 쓸데없는 질문일지 모르나 저는 어쨌든 그 질문을 늘 갖고 있었고요. 그래서 요즘 영화들의 추세를 보면 관객으로 하여금 체험시키는 영화들이 이 영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좀 뭐랄까 선두에 선 영화들의 어떤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우주 공간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전쟁터가 됐든 그걸 실제로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 같은 체험감을 계속 관객들한테 전해주는 것. 그게 요즘 영화의 어떤 뭐 트렌드 같기도 하고 추세 같기도 하고요. 저는 이제 그게 영화적 체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게임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요즘 게임이라는 게 이제 점점 체험하는 식으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식으로 되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체험을 시키는 거라면 가상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시키는 거라면 거리두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리두기라는 게 좀 객관적인 거리를 두면서 현실을 성찰하고 객관화시키면서 이게 몰입하고 감정이입하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기도 객관화시키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그게 이제 뭐 연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하나의 중요한 그 매체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화 매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감각을 그게 이제 이미지를 통한 거든 소리를 통한 거든 음악을 통한 거든 그걸 체험하면서 느끼게 하는 게 1차적인 거고 또 동시에 해석 그거 자체를 해석하고 그거 자체의 의미를 찾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러니까 약간 서로 모순되는 거기도 한데 그 둘을 겹치게 하면서 결국 현실과 영화 매체 또는 서사 그 영화 속 이야기라는 거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동시에 그걸 스스로 의미를 찾고 해석하게 하는 그걸 어떻게 영화로 가능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 관객들은 물론이고 뭐 영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소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사실은 뭐 박하사탕이나 뭐 미리양이나 뭐 시인인가 그런 작품들은 좀 뭐 어려운 듯하면서도 명료한 사회 의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 포커싱이 있는데 이번 작품은 그 포커싱 자체를 블러시켰단 말이야. 네. 그러면서 막 우리 철학적으로도 그 디스턴싱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그 우리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반추해 볼 수 있느냐.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난 영화사에서 굉장히 획을 그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과거 분단의 시대는
그런 이념에 우리가 찌들려 가지고 아주 분명한 포커싱이 있는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포커싱이 다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보다 성숙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이 작품을 좀 많이 보고 자신들의 위상이 뭐고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은 반성을 해줬으면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상당히 긴장감 있게 끌어가요. 그래서 재미가 있고 결코 재미없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재미도 있고 그러한 그 영화 기법상의 굉장히 그 이노버티브한 아주 그 혁신적인 측면이 있다. 그래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오, 이 작품에 대해서. 네. 그 출발은 제가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뭐 시라는 영화 이후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고민했던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일관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나. 그 생각을 항상 그걸 뭐랄까 하두로 삼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 꼭 한국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화를 내는 것 같아요. 뭐 특히 이제 SNS가 굉장히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됐는데 그 SNS가 뭐 익명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화가 나 있어요. 그러니까 각각의 이유로 각각의 대상도 없어요. 그냥 화가 나 있는 거예요. 실제로 화가 필요도 하고 뭐 분노하라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? 스테판 에셀 같은 사람은. 그러니까 뭔가 공적인 것에 당연히 분노해야 할 대상에 분노를 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화는 그런 분노, 공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분노. 그냥 내가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허화지. 예. 허화가 떴어. 화가 이렇게 차 있는 체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? 이거는 뭐 종교, 뭐 무슨 민족, 문화, 국경과 상관없이 다 자기만의 이유로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어떻게 보면 화낼 대상이나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데서 오는 화가 아닐까. 그게 이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는 그게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? 지난 촛불혁명도 그렇고 그거는 뭔가 해소될 수 있는 뭔가 희망이 있는 화죠. 근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의 그 화가 모두에게 차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정치도 바꾸고 트럼프 같은 양반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의 분노다. 젊은 사람들이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미스터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무력감과 화가 동시에 가져가 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.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 그 사실은 막 기독교에서도 그 뭔가 그 복음이라는 얘기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. 그렇죠. 사실은 뭐 때가 찼다,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변화도 그 상당히 기쁜 소식이 사실은 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. 분명히 과거보다 확실히 나은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
방공에 우리가 찌들리고 그냥 그 방공법에 그냥 억압당하던 시절보다 지금 확실히 좋은 사회가 됐고 기쁜 세상에 오고 있는데, 그리고 북한과 남북이 소통되는 것도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런 건데,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괜히 화가 나 있단 말이야. 이게 이전 방식하고 다르다. 삶이 뭔가 근본적으로 이거 흔들리는 것 같다.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그 젊은이들도 그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신을 못 갖고 신념을 못 갖고, 사실 통일이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무한한 꿈을 주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,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 아니 이 버닝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도대체 뭐가 자기들에게 있어 문제인지를 모르는 데서 생겨나는 하나의 행태들,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세상이 미스터리로 보이고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점점 깨끗해지고 심지어 예뻐져 가고 세상의 겉모습이. 그런데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왜소해지고 이런 느낌, 이게 젊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감각인 것 같고요. 세상을 바라보는. 그래서 그런 미스터리에 대해서, 그게 이제 세상의 미스터리라면 그 미스터리를 하나의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그 장르적 틀 위에서 그걸 따라가면서 더 많은 겹의 미스터리들을 그게 좀 더 정치 사회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서사에 관한 문제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에 관한 이야기든 그러니까 서사 안에서 뭐 더 몰입을 하든 거리두기를 하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서사 밖에 나와서 서사를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안에서 바라보지만 영화 밖을 생각해 보게 하는, 마치 그 비닐하우스, 영화 속에 나오는 비닐하우스가 투명하지만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버려진 비닐하우스라면.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비닐하우스처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, 뭐 그런 영화라는 매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에 담기는 서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, 우리가 서사란 거는 다 듣는 사람이 그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러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욕망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이 세계, 우리가 살고 있는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, 뭐 이런 거를 영화적으로 체험하게 하고도 싶었고요.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의 그 원작 단편 소설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제 내적인 모티브를 제공해 주죠. 앞으로 좀 이런 이런 뭐 방법론이라고 할까, 그 생각하시는 작품에 있어서 이건 아주 본질적인 어떠한 그 바닥을 건드리는 작품인데, 이 앞으로 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조금 더 또 재미난 작품을 뭐 구상하고 계신 건 있어요? 예, 뭐 여러 작품을 계속 고민했었고요. 작가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것을 꼭 해야 되나라든지 이런 확신이 좀 덜 생겨서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려면 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요.
또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음. 풀려서 북한에서 하나 만드시면 좋겠네요. 예,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음. 돼가지고 남북 문제가 이렇게 풀려서 이 계기로 북한에서 영화를 찍고 합작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이게 평생의 수건을 푸는 거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좋은 생각이십니다. 그 앞으로 좀 작품을 하시게 되면 꼭 나를 한 캐스팅을 해주세요. 네, 아니 뭐 김수생님은 뭐 워낙에 영화도 영화인이라고 불러도 뭐 할 정도로 이제 영화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관여도 하셨고 윤건택 감독님의 영화 작업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도 하셨고 했는데 배우로서도 어떤 캐릭터의 그 독특한 매력을 네. 다른 배우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걸 갖고 계시죠. 아니 이건 진심입니다. 네, 그러면은 저는 그 한번 진지하게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. 배우고 연기라는 것이 잠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진지하고, 배워보고 싶고 뭐든지 좀 프로페셔널하게 해보고 싶은 게 내 욕망인데 그 우리 이창록 감독님하고라면은 내가 진짜 제대로 배울 것 같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 버닝이라는 작품은 한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될 작품이고 이런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흠상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문명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오늘부터 이 영화관으로 전부 좀 가세요. 버닝을 찾아가지고 그래야 우리 감독님도 살고 나 같은 문화인이 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